여기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된 옛 예언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을 따라가던 중 우연한 초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옥스퍼드 대학 교수 소피아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믿어지지 않는 광경에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고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그 비 오는 오후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옥스포드 대학의 작고 어수선한 서재에 앉아 옛 책과 문서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차분하면서도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40여 년 동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소피아 카터 교수라고 해요. 그날은 앞으로 제가 마주할 일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어요. 먼지 낀 오래된 책장을 넘기던 중에 색이 바랜 양피지 한 장이 살짝 미끄러져 나왔어요. 그 양피지에는 정갈한 옛 글씨로 쓰인 예언이 있었어요. 문구는 단순했지만 신비로움으로 가득했어요. 동쪽에서 작은 나라가 인류 지혜의 새로운 중심으로 빛날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글귀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부름처럼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여러 문화와 고대 문서를 연구해온 저라도 이 예언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단지 아름다운 말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찼어요. 혹시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소에 대한 단서일까요? 인류의 진보 역사 속에서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반드시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제가 예언에 대해 메모를 하며 바쁜 와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민지한이라고 소개하며 소피아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는데 꼭 한국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마음속 의문에 답할 많은 것이 여기 있답니다. 라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고대 문서를 연구해온 제가 한국까지 오라는 부탁을 받다니요. 제 연구가 이런 곳까지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머릿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동방의 작고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일찌감치 미국,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일본이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요. 당황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지 감독님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열정과 흥분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국이 단순히 현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풍부한 전통,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땅임을 설명해 줬어요. 저는 민지 감독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에 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에 맴돌던 예언, 인류 지혜의 새로운 중심으로 빛나는 작은 나라라는 문구가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이 그 나라일까요? 그 생각은 신나면서도 약간은 두려웠어요. 제 의심과 몇몇 동료들의 냉소적인 의견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나 직접 한국을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민지 감독님은 한국의 다채로운 거리, 전통 찻집, 분주한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며 조상을 공경하는 고요한 사찰에 대해 생생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설명 덕분에 저는 마치 그곳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옛 건물들, 현대 한국어와 고풍스러운 지혜의 말들이 섞여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동시에 모든 구석구석에 퍼지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빛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민지 감독님과 헤어진 후 작은 설렘과 가능성들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짐을 싸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들리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어요. 배우고 놀라고 어쩌면 오래된 예언의 신비로운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재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저는 색이 바랜 양피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예언은 이제 단순한 말들의 나열이 아니라 초대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서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게 익숙한 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채로운 색감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관문 같았고, 저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다정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수화물을 옮겨주는 로봇들도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민지한 감독님께서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 감독님은 신나게 손을 흔들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소피아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때 저도 자연스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 감독님의 에너지가 전염되어서 이번 여정이 정말 멋진 놀라움들로 가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희의 첫 이동 수단은 공항과 도심을 잇는 날렵한 고속 열차였어요. 열차가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에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고대 사원과 사람들이 여유롭게 즐기는 작은 공원들이 보였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민지 감독님은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분주한 시장에서는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들이 즐비하게 펼쳐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매콤한 떡볶이, 고소한 전,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간식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지 감독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고, 어느새 저는 한국의 맛을 상상하며 설렘을 느꼈어요. 도심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활기찬 거리로 나왔어요. 네온 사인이 인도를 환하게 밝히고 사람들의 수다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떠들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현대 기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디서나 보였어요. 심지어 한 어르신께서 작은 전통 등불을 정성스레 수리하시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손놀림은 차분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민지 감독님께서 저를 천천히 도심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신선한 농산물, 수공예품, 그리고 향긋한 향신료들을 진열해 놓은 가판대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각 상인들이 상품들을 정성스럽게 배열하는 모습에서 문화와 노력의 이야기가 느껴져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협력과 다정함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작은 카페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도와주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비록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금세 어울릴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거리들은 한층 더 따뜻하게 빛났고 하늘은 깊고 차분한 푸른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강가를 따라 걷다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이곳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임을 깨달았어요. 밤길을 달리며 민지 감독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한국 문화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축제, 가족 전통,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지 감독님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의심들을 씻어내 주었고 한국이 새로움과 전통을 포용하는 놀라운 땅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오늘 만난 모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이 제가 문화와 발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대모험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보았던 멋진 풍경들과 따뜻한 사람들을 되새기며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아직도 저에게 들려줄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한국의 깊고 매력적인 역사를 더 알아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호텔 밖으로 나서니 부드러운 아침 바람과 함께 깨어나는 도시의 잔잔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의 가이드인 민지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저희는 함께 한국의 골목과 거리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섰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수세기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아름다운 옛 궁궐이었어요. 웅장한 대문을 지나며 걸을 때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궁궐 벽면에는 왕과 왕비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님께서 이 궁궐이 한때 권력의 중심지였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궁중에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상상되었고 역사의 속삭임이 복도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궁궐을 떠난 후 민지님께서 저를 근처의 전통시장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시장은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각양각색의 가판대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형형색색의 과일, 채소, 수공예품들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 상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저씨께서는 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곳의 모든 물건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곳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들을 도와주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따뜻한 정과 공동체의 사랑이 저를 감쌌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도심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작은 찻집을 방문했어요. 내부는 고요하고 갓 우린 차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아 민지 감독님께서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셨는데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깊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민지 감독님은 이 찻집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장소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어르신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단순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가족, 명예,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값진 교훈들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는 전통 한국화와 공예품이 전시된 미술관을 방문했어요. 저는 산과 흐르는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진 커다란 그림 앞에 서 있었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색감 덕분에 마치 그림 속 풍경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지님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정신을 담아내고 싶어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술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진 듯 했어요. 미술관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으며 전시된 모든 작품들이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이후 저희는 작은 미술 스튜디오와 작업실들이 즐비한 좁은 골목을 걸어보았어요. 그곳에서 도예를 빚거나 전통 직물을 짜거나 섬세한 보석을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각 장인분들께서는 오랜 기술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한 장인분께 제가 작품에 대해 여쭤보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예술이 옛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 속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이 전통들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지혜와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적한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놀고 연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녁의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고, 한국 문화가 단지 옛 궁궐이나 고전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과 함께 살아 숨쉬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에게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은 사람들, 예술, 그리고 전통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각 경험과 대화들이 이 나라만의 독특함을 이루는 강인함, 다정함, 아름다움에 대해 조금씩 더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밤 저는 이야기로 가득 찬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며 내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교훈을 기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 한켠에 무거운 기분을 안고 일어났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시장, 궁궐, 미술관 등을 탐방하며 이 멋진 나라의 따뜻함과 역사를 배웠어요. 그런데도 고국에 있는 몇몇 동료들의 회의적인 말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현대 기술과 빠른 비즈니스만이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이 의심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에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며 따뜻하고 매콤한 국 한 그릇을 즐긴 후 저는 근처 대학에서 한국 학자 몇 분과 만났어요.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교실 벽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밝은 미래의 비전이 담긴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제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에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토론은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한 학자분이 소피아 교수님, 어떤 이유로 한국을 연구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옛 예언이 저를 이 여정으로 이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궁궐, 시장, 찻집에서의 만남을 말씀드리며 역사와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나라에서 용기와 정성이 깃든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말씀을 드리는 동안 학자분들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그들의 눈빛 속에 자부심과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내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 학자분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교수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만으로 세계의 진보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것은 단지 기술과 과학의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경험은 진보가 단순히 기계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단합과 따뜻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의사들, 고대 공예를 보존하는 장인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이웃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이 어떤 발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제 의심은 점차 강인함으로 바뀌었어요. 방 안은 다정한 토론의 분위기로 가득 찼고
몇몇 학자분들은 제 의견에 공감해 주셨으며 다른 분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배우는 것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학자분은 한국 연구소들이 AI와 블록체인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한국이 옛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임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몇 분의 학자들과 함께 한적한 캠퍼스 길을 걸었어요. 맑은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피아 교수님께서 이번 한국 일정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을 영국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방을 밝힐 작은 촛불처럼 제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비춰줬어요. 의심과 도전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며 진정한 단합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부드럽게 불이 켜진 서울을 바라봤어요. 시장에서 웃고 있는 얼굴들, 찻집에서 나눈 정중한 대화들을 되새기며 한국이 제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음을 느꼈어요. 진정한 진보는 단지 숫자와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도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춤추게 하는 모습부터 한국의 미래를 믿으며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학생의 눈빛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적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목소리, 희망과 단합,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담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오늘 만난 경험들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내면에서 비롯된 도전과 학계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이제 장애물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어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모든 의심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단합의 힘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어요. 오늘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또 한국이 제게 어떤 이야기를 선사할지 기대와 호기심이 넘쳤어요. 준비를 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멋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작고 아늑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민지 감독님과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여러 번 이야기로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병원은 분주한 의사들, 다정한 간호사들, 그리고 친절한 도우미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모든 사람이 긴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 환자가 심각한 상태로 들어왔고 불과 몇 분 만에 의료진 팀이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협력하며 치료에 나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의사부터 청소하는 분까지 모두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민지님께서 저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소였어요. 젊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을 고치고 벽화를 그리며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그마한 자원봉사 그룹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밝고 경쾌한 색으로 벽을 칠하면서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 웃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에서 신뢰와 단합이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한 어르신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정한 눈빛을 가진 그분은 과거에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항상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 속에도
오랜 세월 쌓인 노력과 나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때로는 신뢰와 공동의 목표로 뭉친 사람들이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떠난 후 민지 감독님과 저는 한적한 동네를 함께 걸었어요. 작은 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며 아이들이 골목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각 가정이 서로를 돌보고 음식과 이야기, 작은 호의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이웃들이 모여 부서진 가로등을 고치고 있었는데 함께 이야기하며 농담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단합의 정신이 작은 문제를 따뜻한 공동체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후에는 과학기술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는지 감탄했어요.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차분하게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팀워크로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은 커뮤니티 센터와 병원에서 본 단합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공원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잔잔한 물결과 따스한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신뢰와 단합,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소중함을 깊이 새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어요. 분주한 병원, 밝고 따뜻한 커뮤니티 센터, 친근한 연구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친절까지도요. 이 경험들이 진정한 발전이란 단지 기술이나 현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에게서 찾은 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고, 작은 단합의 행동들이 모여 사회의 큰 아름다움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무섭네요. 따뜻한 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진실들을 고국의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저는 초청을 받아 연극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연극은 한국의 역사와 밝은 내일을 주제로 한 것이었어요. 무대에 선 배우들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연극이 끝난 후 주인공 배우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배우가 말했어요. 저희는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에 대해 설레고 있어요. 모두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다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의심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 기술과 분주한 거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지고 옛 전통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살아 숨쉬며 모든 이가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예전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 사람들의 단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집에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국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싸며 떠날 준비를 마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모든 교훈, 그리고 다정한 미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신뢰와 단합, 그리고 희망으로
우리의 과거와 꿈을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함께 한국의 빛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약속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한국에 감사드려요.